네, 이번엔 오늘의 전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원 최고위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인가요? 그 네. 운명이 좀 엇갈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사퇴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전 최고위원이 되고 또 사퇴를 하지 않고 그냥 당원권 정지 1년의 이 징계를 받았으므로 직무만 정지돼 있을 뿐이지 지금 최고위원은 계속 되어 있는 상태니까 최고위원은 맞습니다. 호칭부터 지금 사실은 헷갈리죠. 예, 전 최고위원, 한 사람 예. 최고위원. 그런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한 사람은 자진 사퇴라고 한 사람은 그냥 당원권 1년을 징계를 예.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내년 공천이거든요. 내년 공천은 어떻게 그렇죠. 되냐.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사실 공천은 힘들다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으므로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진짜 경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당원권 1년이나 정지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재공천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그런데 역시 사퇴를 해서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 됐을지라도 3개월에 어쨌든 또 당원권 징계를 직무 정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역시 강남이라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가장 전위에 서 있는 그런 강남이라는 지역구를 생각을 할 때 역시 뭐 경선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이 두 사람 다 내년 공천에 상당히 지금 이 위기에 봉착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두 분 뭐 위기에 봉착한 건 맞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뭐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할 수 있죠. 징계 1년이라고 한다면 총선 출마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실은 당신 100%로 최고위원 선출한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5명의 선출직 중에 2명이 사퇴했기 때문에 2명이 지금 사퇴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징계 1년을 내린 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4.3의 격이 났다라거나 정광훈 씨가 우파를 통일했다거나 5.18을 헌법 정신에 올리기 어렵다.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이었는데 예. 다행히도 1년을 선고했습니다만 태영호 전 최고에 대해서는 3개월밖에 선고하지 않은 점,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과 공천 거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진복 정무수석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어떤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신속하게 사건을 덮고 넘어간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어제 이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물러나겠다 이런 발표를 할 때만 해도 이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쏠렸었는데 끝까지 버티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많은 고민을 했을 예.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압박이 됐어요. 확실하게 이틀 연기를 한 게 그러니까 원래 이틀 전에 해야 됐지만 10일로 연기한 이유를 사실상 뭐 윤리위원들이 뭐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럼 자진 사퇴를 한다면 이게 경감이 될 것이다라는 앞으로 어찌 됐든 경감이 된다는 건 앞으로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여겨져서 실질적으로는 사퇴를 지금 강요한 셈이 됐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마도 그렇게 사퇴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티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사실상 이 무소속으로 하더라도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실상의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스스로 자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출해서 1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 높은 득표율이 TK 지역의 당원들의 어떤 표 결집 이것으로서 자신이 1등이 됐다라고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소속으로 나와도 그렇게 당원들이 결집해준 그런 세력으로 자신은 당선될 수 있다라는 지금 이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명이 이제 공석이 되는 건데 한 명은 이제 징계만 받은 거고 한 명은 자진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한 명이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투표로 최고위원회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의 선출직 중에 4명이잖아요. 예. 그럼 한 명을 선출해야 되고 그렇게 해보니까 실은 김재원 최고가 3선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초선이었고 장해찬 최고는 0선, 조수진 의원도 초선, 김병민 의원 0선이에요. 결국 김재원 최고와 태영호 최고가 빠지면 사실상 당 지도부가 0선이나 초선 지도 체제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심각한 부분이고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렇게 노장청이 조화가 되듯이 다선과 초선들이 좀 조화가 되는 최고위가 꾸려지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또 무게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최고위원들의 태생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또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에 또 다른 또 뭐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거리의 냄새도 좀 납니다. 사퇴하면 3개월 정직 주고 그다음에 다음에 공천에 힘을 써줄게.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서 실은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이수근 변호사 개인적인 추론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것과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내용은 보도된 바가 없으니까요. 그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최고위가 중진으로만 채워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지만 뭐 0선이나 초선으로만 채워진다면 또 그 부분도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선출직 최고위원만 지금 최고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지명직 최고도 있고 또 당연직 최고도 있습니다. 원내대표라든지 예.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 최고위원이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선 0선의 어떤 우려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고요. 또 선출되지 아니한 그런 그 최고위원이 막말을 할 것이다라는 건 사실 있지 않은 한 상황을 너무 미리 예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0선이냐 초선이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이 왜 구성이 됐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새누리당에 이어서 국민의힘까지 사실 4번의 큰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초선 0선이 아니라 다 중진들이었어요. 다 뭐 3선, 4선 뭐 그런 어떤 중진들의 최고 당 지도부가 계속 패배를 하면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좀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 그 0선에 당대표까지 뽑지 않았습니까? 그 기류는 보수가 한번 개혁을 해보자, 바꿔보자, 젊은 목소리를 한번 담아보자. 이런 기류가 지난번 이준석 대표를 0선인데도 불구하고 또 40살, 그러니까 40살도 안 된 그런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로 할 수 있었고 그 점은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했고요. 그 분위기가 현재까지도 어쨌든 최고위원회 전체적으로 선출을 할 때 중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우리 보수를 개혁할 수 있고 혁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이런 점이 당원들한테 먹혔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초선이냐 중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대로 초선이냐 중진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건 맞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을 때는 0선이었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됐거든요. 이번에 최고위원 선출 때는 당신 100%였고 또 대통령실과 연관된 라인들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할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진통 끝에 나온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아마 김재원 최고를 탈당 권유나 제명하게 되면 처분할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송에서 그게 재량권 남용으로 밝혀지면 징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 하면 이거는 옴짝달싹 못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아마 정치적 사법적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제명당하나 당원권 정지 1년이나 내년 총선 공천 못 받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총선 공천을 그림지 대놓고 무슨 총선 공천을 말아야 되겠습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제 그 출마길은 열렸는데 어떻게? 출마는 그 누구나 자유가 있죠. 예. 출마의 자유가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강남갑의 공천을 줄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겠죠. 지난번에 강남갑의 공천을 줄 때도 강남갑이면 한국의 이제 보수 세력의 상징인 곳인데 네. 최영호 의원을 거기 보낸 것은 일종의 이벤트 공천에 불과했죠. 네. 홍준표 시장의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당원권 정지 1년을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준 거는 가처분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런 계산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께서는 아마 정치평론가를 하시면 훨씬 더 잘하셨을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분석하고 지금도 평론을 하시는데. 해촉되셨지만 계속 평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럽니다. 예. 평론을 하고 계신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어차피 말이에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했잖아요. 예. 그런데 징계를 놓고 가처분하지는 않았어요. 윤리위 징계가 아니라 당시에 최고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건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가처분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위 징계를 가처분할 어떤 대상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법원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거야말로 정당 내부에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윤리위가 판단한 것을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사실상 깔려있는 어떤 전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재원 최고와 태영호 최고의 이 지금 표현이 약간 좀 결이 달라요. 김재원 최고는 순수하게 당원권 1년이냐 아니냐 이게 그 어떻게 결과가 될 거냐 이에 대한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표현처럼 얘기했는데 예. 태영호 최고위원은 아주 주관적인 좀 판단을 내려요. 예.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거 그냥 이벤트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확실히 김재원 최고와 관련돼서는 김재원 최고가 대구 경북의 예. 지역구를 갖고 있잖아요. 예. 대구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번 아마 그 최고위에서도 제 판단에는 또 이 김재원 최고가 또 홍준표 시장의 어떤 많은 또 도움을 좀 받으려고 노력을 예. 했을 테고요. 예. 또 그런 관계들이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태영호 최고의 이 표현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이나 혹은 국민의힘 이 계열 정당에서 진짜 잘한 건 사회적인 어떤 소수자라고 지금 우리가 불리는 예를 들어서 탈북민이라든지 혹은 지난번 19대 때 기억하시죠? 기화인 이자스민 의원을 비례대표로 1번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대적으로 민주당보다 훨씬 더 우리가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함께 정치적인 어떤 영역까지 이렇게 포용하는구나 예. 라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벤트 공천이라고 폄하해버리고 그러면 태영호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난 이 정치 활동에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무엇이 부족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단지 탈북민이기 때문에 이벤트다. 보수의 이 심장인 강남에서는 탈북민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하는 건 대단히 정말 좀 뭐랄까요 정치적인 올바르지 못한 발언이다는 생각이 그럼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강남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재원 최고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경선해야 되겠다. 당연히 경선하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얼만큼 그걸 다시 획득해내느냐의 어떤 문제이지 지금 아예 배제된 건 아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재는 배제된 상태죠. 1년이니까.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공천 길이 끊긴 상태고 태영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공천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고 또 워낙 탈북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이 아니어도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공천 가능성을 내다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파주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신보라 의원인가요? 아마 공직에 임명돼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 있게 파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상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저는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무소속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최고위원을 차라리 사퇴하고 3개월 정도의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는 좀 징계에 있어서 3개월 부분은 좀 너무 낮았던 것 같고 오히려 실은 훨씬 더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JMS 민주당이라든가 4.3 항쟁의 김일성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또 일제강제징용과 관련해서도 또 옹호하는 발언을 해주면 공천을 받겠다라고 했다거나
또는 녹취록 공개됐을 때 또 후원금 쪼개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징계 3개월이 예. 좀 작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부족했다.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이제 보신다는 의견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징계 문제는 일단락이 됐고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된 논란 때문에 설화만 좀 길어졌잖아요. 앞으로는 진짜 이제 쇄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최고위에 지금 공석이 된 최고위를 빨리 선출하고 지금 이제 다시 최고위를 안정시키는 게 첫 번째 일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가 좀 보여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가 보이질 않아요. 물론 이 최고위원들의 설화 때문에 당이 그냥 이끌려가서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어떤 정말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보인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는 지금부터 사실상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총선에서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이 어필을 할 건가에 대한 이슈를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내놓는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신상 필벌이 리더한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걸 빨리 끝냈어야 돼요. 굉장히 늘어지면서 더군다나 이틀이면 또 연기되고 이런 예. 과정 속에서 대표가 결단력이 없구나 이런 소리를 또 다시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표가 이런 결단력을 보여야 될 때는 빨리 이 수습을 하고 이슈를 끊어내면서 이슈를 끌고 가는 모습.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건 당대표의 리더십의 회복. 이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